프랑스로 갔네. 이거 잘 안 알려졌는데 프랑스에서 됐다 유명한 살인범이에요. 미셸 푸르니레. 예, 어려워. 이름도 더럽게 어렵네. 이게 넷플릭스에 2023년도에 나왔어요. 다큐멘터리가. 프랑스에서 지금도 시끄러운 연쇄살인범이고요. 화면 팔수록 나와요. 오늘은 염 교수님의 날. 아이고, 제 날이에요. 염 교수가 얼굴을 딱 비추면 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이 그날이구나. 네. 바로 알 수 있는데 벌써 57회네. 그죠. 57주라는 얘기인데. 그죠? 곱하기 2 해야죠. 격주를 했으니까. 격주를 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104주면 한 3년. 114주. 114주 3년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40주. 2년은 넘어간 거예요. 2년은 자우지가 넘어서 3년으로 달려가고. 예. 오늘 우리 염 교수 가져온 거는 또 이제 프랑스로 갔네. 이거 잘 안 알려졌는데 프랑스에서 됐다 유명한 살인범이에요. 프랑스로 이제 우리 드디어 갔습니다. 네. 이름부터 그러네. 미셸 푸르니레. 예, 어려워. 이름도 이름이. 더럽게 어렵네. 네. 미셸 푸르니레. 리레. 푸르리레. 네, 푸르니레. 아유 발음 진짜 안 된다. 프랑스어라 그래. 죄송해요. 미셸 푸르니레. 예. 아르덴 숲의 오이거 도깨비. 사람 잡아오는 도깨비. 그다음에 아르덴의 살인마. 예. 그러니까 아르덴 지역에서 저 활동했구만 이 새끼 무대가. 교수님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아르덴 전투 되게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대파 싸운 데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 숲에서 얘가 날린 거야? 예. 아유 쓰레기들 같은. 가봅시다 이거. 아이고 미셸이라고 합시다. 무슨 미셸 푸르니레. 미셸로 할게요. 푸르니레가 적인데 저도 헷갈리니까 미셸로 할게요. 미셸로 하자고요. 미셸로. 예. 그래서 이 미셸 푸르니레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지금도 시끄러운 연쇄살인범이고요. 왜 그러면 계속 화면 팔수록 나와요. 죽은 사람이. 고구마구만.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미제 사건이 많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부부 연쇄살인범이에요. 얘 마누라하고 같이 그런 거야? 예. 그래서 흔치 마누라 않아요. 이름은 왜 없어 근데 여기? 뒤에 나와요. 나오는데. 야 부부가 또 살인범이야?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보통 여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걸 추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인을 부인이 하고, 예, 부인이 해서 갖다 바쳐요. 그러면 남편이 성폭행하고 죽이고 또 부인하고 갖다 같이 묻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넷플릭스에 2023년도에 나왔어요 다큐멘터리가.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내용 보신 분들 내용하고는 저희가 더 많이 나오겠죠 내용 자체는. 근데 거기선 사건을 이렇게 흩어가는 걸로 오부작으로 나오거든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이제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 저도 우연히 보다가 이거 한번 파볼까 했더니 이게 자료가 아주 엉망진창 돼갖고 넷플릭스에서도 디테일하게 못 다룬 이유가 자료가 막 난잡해요. 그래갖고 좀 저명한 내용이나 학계에 나온 내용만 기반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정말 악질해요. 애들을 진짜 지금 잔혹하게. 어린애들을? 네, 여자애들. 젊은 여성?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처벌도 제대로 못 받고 교수님 아시잖아요. 다 저 유럽은 지금 사형제 다 폐지국가라서. 그러니까. 종신형 받고 이제 천수를 누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1942년 4월 4일 날 태어났고요. 그 프랑스의 연쇄살인범이자 특히 이제 프랑스 이 아까 아르덴이라고 말씀드린 데가 벨기에하고 이쪽이 인접지역, 예, 독일하고 인접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벨기에하고 특히 프랑스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면서요. 프랑스에서도 사고치고 벨기에에서 사고치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합동 공조 사법제도가 운영이 돼요. 그래야 되겠지. 네, 그런 사례였고요. 스당에서 태어났어요. 스당. 네, 스당에서 태어났는데 특히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르덴의 산림 관리자 이런 식으로 별칭이 나와요. 삼림. 네, 근데 아르덴의 산림 관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아르덴 숲에서 이제 아이들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얘기 이제 기사가 와전이 돼갖고 그러니까 산림관리원 있잖아요. 산림관리원 하면서 애들을 죽였다. 이른바 우리 말로 하면 산림청 직원. 네, 산림청 직원이죠. 그러면서 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20대 초반에 이게 또 조사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20대 초반에 이걸 하긴 했었어요. 직업을. 잠깐. 예.
했는데 이제 얘가 범행을 저지른 게 30대 넘어가면서 마구잡이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현직이 아니었었고 연쇄살인이랑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별명이라고 해갖고 나중에 이제 언론사에서 바꿔요. 야 이거 좀 아니다. 얘가 산림관리자를 하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거 옛날에 또 일부 직업이었기 때문에 빼버리고 명칭을 바꾸자 그래갖고요. 아까 처음에 교수님 읽어주셨잖아요. 아르덴의 오거. 예, 아르덴의 오거.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아르덴의 연쇄살인마. 이렇게 좀 불립니다. 그 미셸은 그 2003년 6월에요. 이때 60세가 넘었어요. 정신 나간 놈이. 이때 60세 넘어서 예. 그렇지 42년생이니까. 예, 그 마지막 범행을 시도하다가 이제 그 이제 꼬리가 밟혀요. 이때 늙어갖고 이제 도망가 애들이. 새끼가. 예,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갈 수 있는. 저 유인된 피해자들이 도망을 갔구나. 그 바람에 이게 들통났구만. 예, 그 전에 힘쓸 때는 제압이 됐는데 그렇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말랐어요. 체구도 작아요. 왜소하니까 이제 거꾸로 제압당할 뻔했다가 도망가. 도망가면서 신고한 거예요. 어떤 미친 아저씨 나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다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벨기에 경찰에 수사를 했고요. 수사하다가 이제 체포됐겠죠. 체포됐는데 체포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 벨기에에서 먼저 예. 마지막 범죄하다 잡혀가지고 프랑스께 나왔구만. 네, 그래서 벨기에에서 잡아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하는 과정 내 거는 했어요. 이게 벨기에 거는 네, 끝났어. 확실히 내 거는 이제 여러 개야. 한 10몇 건 되는데 4개만 처리했어. 실제 찾아서 했는데 프랑스께 많아. 갑자기 프랑스에서 뭐라냐면 야 내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벨기에에서 왜 헛소리야 그랬더니 야마 너네만 죽은 거 아니고 이렇게 된 거라. 참나.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벨기에 법무장관하고요. 프랑스 법무장관 둘 다 프랑스 쓰잖아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합의했구나.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조수사. 그래서 원래는 이제 EU도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그 아무리 통합이 됐어도 사법 체계의 독립성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벨기에가 과감하게 우리가 한 거 내 거는 유죄는 다 자료가 있으니 너네한테 사건을 이첩해줄게 프랑스에. 너네 거 찾아서 더 해라. 그렇지. 우리 내 건도 너네가 재판해달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되지. 예, 그래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7명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프랑스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받은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추가로 2명이 또 나와요. 그럼 9명이 되네. 네, 유죄로는 9명인데 그 죽고 나서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2명에 대한 건 처벌은 안 받은 거죠. 그렇지. 안 받긴 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9명을 죽인 걸로 확인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건은 9명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상 봤을 때 20명 이상 죽인 걸로 보고요. 아이고. 예,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소녀들만을 주로 그러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 벨기에, 유럽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면 좀 센 놈이에요 이게 유럽인데. 센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장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미셸은 세당에서 아까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금속 재련 노동자예요. 아버지는 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엄마는 전업주부. 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남 1녀의 셋째로 태어납니다. 이남 1녀. 네, 근데 누나, 형 이제 미셸. 얘가 막내네. 네, 막내예요. 그래서 누나는 이제 위게트고요. 그다음에 형은 이제 앙드레 이렇게 있는데 그 위게트하고 앙드레는 뭐 별 범죄성은 없어요. 집 자체가 뭐 그렇게 조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고 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이상 없잖아. 네, 아버지의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라. 아이고 또 엄마가. 네. 엄마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엄마가 저기 소아기호증 환자예요. 아씨 뭐야. 그래갖고 그 위에 이제 형이 성폭행 당한 기록은 안 나와요. 형은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예. 그래갖고 5살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엄마한테. 아 미치겠다 진짜. 황당하죠. 이건 정말 또 특별한 케이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얘가 당한 거야 미셸이? 예. 엄마한테? 예. 5살 때. 이게 또 처음이에요 나도 지금. 그래갖고 이제 미셸이 벨기에 경찰로 프랑스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잡혔는데 그 나중에 미셸이요 자기 그 죽기 전에 착해졌다고 좀 그랬지만 정직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추가 범행 있잖아. 아까 두 건 그건 자기가 본 거예요. 원래 내가 더 있다. 내가 죽기 전에 얘기하는데 더 있다 그래. 사실 3명을 얘기를 했거든. 실제 2를 찾아갖고 둘만 하나는 못 찾았구나. 네, 근데 확실해요, 얘가 죽인 거는. 그래가지고 미셸이 이제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 있잖아요. 거기 범죄심리 분석관하고 그 프랑스 연방 경찰 있잖아요. 그 국가 경찰이 헌병 내려매요.
그 헌병체제잖아요. 네, 헌병이 국가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병 수사관들한테 다 얘기해줬대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실 또라이가 된 거는 엄마가 맨날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를 성폭행했다. 네, 그동안 내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재판 끝나서 얘기지만 내 엄마가 5살 때부터 날 성폭행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차피 처벌하고는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당 있잖아요. 거기까지 수사관을 투입해서 파악을 해봐요.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 근데 거의 맞는 걸로 나왔대요. 걔네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엄마가 또 문제구만 이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셸이 머리가 좋은 아이였는데 이게 맛이 가게 된 원인으로 엄마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변태적 짓을 엄청 많이 했대요. 참네.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애가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소심하잖아요. 정상으로 못 살아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별일 없었고 다만 이제 체스 있잖아요. 체스를 그렇게 잘했대요. 서양 장기. 예, 그래서 체스 대회 나갔다면 얘가 무조건 1등했대요. 체스고 머리 좋은 애들이 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예,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도 이때는 뭐 좀 시끄러운 음악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60, 70년대 그때 클래식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도 좀 약간 평범하지 않아요. 조용한 애구만 조용한 애. 예.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허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성폭행 당하면 약간 허언증 내는 아이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폐해서 그래요. 심리적으로요. 뒤틀리고 피폐하고 늘 불안하고 불안한 거를 거짓말로 푸는 거고. 저도 몇 살을 봤는데 여기도 얘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애들이 남의 거 많이 훔치고요. 네, 그 이제 그 결핍을 이제 남의 걸 몰래 취함으로써 결핍을 채우려고 충족하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 패턴이 비슷해요. 두 가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갖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도벽이 있었고요. 그렇지. 예, 그다음에 허언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왕따 비슷하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물건은 없어지는데 제 갖고 그다음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나가는데 고등학교 때 뭐 그냥 조용히 다니다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변변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계고등학교 나온 것도 안 아니고. 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무 관리원을 아까 얘기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구나. 예, 이렇게 포레스트리 워커라고 그러는데 임업 관리원을 해요. 그러니까 요때만 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 관리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수님 저희 학교 때 보면 학교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 있잖아요. 안에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뭐 정상적인 직업은 선택을 했네. 처음에 문제 없이. 까지는 별일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20대 중반부터 가는데 이제 엄마가 미워할 거 아니에요. 자기 성폭행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엄마랑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독립을 해요. 그래서 22살에 한 여성을 만나고 이름은 안 나오고요. 이 여성을 만나고 결혼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하고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아요.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22살에 이제 결혼하면서 애 아빠가 동시에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도 별일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24세가 되던 해 이제 사고를 칩니다. 2년 있다가 결혼하고. 예, 이때가 1966년이고요. 만 24살이 됐을 텐데 어린 소녀를 유인해 갖고 강간을 저질러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구만. 예, 이때부터 이제 강력 범죄 길로 들어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갑자기 이제 미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얘 어디 갔냐 하는데 그때 뭐 전화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빵에가 있었구만. 여기저기 조에다 한 이틀 있다 알았대. 자기 남편이 어디 갔는지. 어린애 강간해갖고 경찰 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경찰서 갔더니 수갑차고 있는 거라. 그래서 당신 누구 때렸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거라. 걔 엄마 애기 엄마 물어봤대 부인이 우리 남편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저 새끼 강간했다고 어린애. 그러니까 아이쿠야 하는 거지. 살지. 이 순간 이 부인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내가 강간만 어떻게 살아 정신 나간 놈아 이래갖고 바로 그것도 어린애. 예 이혼을 청구해요. 그래갖고 이제 빵에 있으면서 이혼 당했구만 유영철처럼. 그렇죠. 예.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교정 이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약 8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사는데 재판 과정에서요. 이 시기에 이혼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미셸 입장에서 큰 충격이었대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마누라 이혼해 부인이 쉽게 날라버리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법원에서 또 이제 합의금 주고 미안하다 싹싹 했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성폭력에 대해서요. 프랑스도 크게 취급 안 해요. 맞아요, 교수님. 우리 옛날하고 똑같대요. 똑같아요, 이게. 예, 그냥 폭행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그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받고 나와요. 끝났지 뭘.
그러고 나서 출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벌이 이게 약하니까 미셸 입장에서는 이거 별일 아니네. 이런 잘못된 메시지 사인이 들어온 거라. 그렇지. 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일용직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 그 1966년부터요. 73년도 사이 한 7년 정도 되네요. 나오면서부터 바로 시작됐네. 예. 그래서 프랑스 낭트하고 베르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1, 2차 대결 때 유명한 전투 지역이잖아요. 요 지역에서 10여 건 이상의 성범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이게 처벌이 처음에 잘해야 돼, 처음에.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66년에서 73년 사이인데 이 사이에 또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또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요. 여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유인하는 능력 뛰어났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조용히 그냥 계속 결혼 살았는데 1984년도 3월 25일 날이요. 그러면 한 십몇 년 동안 조용히 살았네. 안 걸렸어요. 계속 성범죄는 계속 저질렀는데 안 걸린겨. 그래서 이것도 교수님 얘가 뿜게 한 10건이고 실제로는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더 많겠다. 훨씬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10여 건 이상의 일단 얘가 확실하다고 증거가 있는 성범죄하고요. 그다음에 절도를 몇 건을 했대요. 이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요. 이 중에 이제 피해자가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갖고 인지된 사건 5건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대로 맞았네. 네, 제대로 맞았죠.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부인 같은 경우도 집에서 얘가 그 평상시 사진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또 웬일이야 가서 물어봤더니 경찰에서 미안하지만 얘 강간범 진짜 수십 명 강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살아? 또 이혼이네. 네, 그래 또 이혼 청구해서 이혼을 또 당합니다. 이게 두 번째 연애예요. 정말. 그래서 아까 교수님 그 연쇄살인 같이 전에 부인이 있었다 했잖아요.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게. 아 그래? 네. 지금 현재 두 번째 부인은 그냥 이혼한 이 새끼하고 빨리 털고 가버린 거네. 예, 극히 정상인 거지. 예, 극히 정상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교도소 이제 5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프랑스에서요 뭐 했냐면 재소자들을 순화시킬 목적으로요 펜팔 사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교수님? 저는 재소자들하고 펜팔 해주면서 네. 심적으로 동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네. 저 교도소 그 수감자들하고 뭐 편지 주고받고 했던 게 한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네. 이게 확 사라져 버린 게 그때 무슨 사건이 났어요. 그런 것 나와가지고 같아. 쫓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살자고 난리 네. 죽이고 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해버리면 또 가석방 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니까 돌볼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면 가석방 심사에서도 유리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 바람에 고제도 그런 봉사활동은 사라졌습니다. 똑같아요. 처음 들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80년대 그때는 인터넷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했대요. 유럽에 그 제가 다른 조사 찾아봤더니 미국분도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는 잘 못 찾았고요. 교정기관에서 이제 그 사회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펜팔 그 권장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재소자하고. 아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그래고 그냥 펜팔을 하는데 이때 이제 펜팔 프렌드로 모니크 올리비에라는 여성이 나타나요. 얘가 그 사고친 애야, 얘가. 아, 얘가 세 번째 부인이구나. 예. 그래서 이것도 저기 출생하고 나이가 좀 정확하지 않아고 찾아봤는데 미셸보다 딱 7살 어려요. 그러니까 7살 어리니까 49년생이죠. 그러네. 예. 그래갖고 모니크 올리비에라는 여성하고 이제 펜팔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모니크 올리비에가요. 그 계속 자기도 뭐 외롭다 남편은 있는데 뭐 이혼을 했는데 뭐 살기가 어렵다 이런 걸 막 보낸 거라 편지글을 그랬더니 이제 미셸 입장에서도 얘가 여성의 고독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나도 얘기지 이러면서 이때부터 섹스 얘기를 막 편지에다 쓰는 거라 근데 이때 검열을 잘 안 했대요 이런 얘기를 그래고 거기서 나는 어린 10대 아이하고 자고 싶어 나는 남자랑 한 번도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랑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한다고 표현해 진짜 잡아먹는 게 뭐 소원이야 뭐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니까 이 올리비아가 갑자기 뭐라냐면 이게 자기라고 해 나중에는 자기야 그럼 내가 그걸 내가 해주면 안 될까 출소하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어린 여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조력을 해준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미셸이 야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청이 하나 있는데 네가 출소하면 내가 인생 빠그라진 게 전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혼년 되고 개판됐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나와가지고 내 전 남편을 죽여줘. 그러면 내가 저 어린 소녀들을 공급할게. 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신 거예요. 이게 펜팔 내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니야, 또라이들이네 이거 나중에도요 편지가 다행히 좀 몇 개가 보관이 돼갖고 이거 나와서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교대에서 도와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나 미친놈들아. 이거 다 읽어봐야지 편지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어떻게 했냐. 일단은 미셸이 자기 이걸 충족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때부터 모범수로 돌변해요. 빨리 나가려고 5년 받았잖아. 이때부터 뭐 사회봉사하고 막 죽기 살기를 해. 막 저 성당 나가고 막. 그러니까 또 내보내줘 어떻게. 한 2년 먼저 나왔네. 84년도에 구속됐는데 87년에 나왔어. 87년도 나왔으면 한 3년 살고 나왔네. 예. 가석방으로 나왔구나. 얘는 빨리 나가야 되거든. 얘가 나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준댔잖아 지금.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이제 그 여자 만나가지고. 걔 남편 죽여줘야 되고. 그래갖고 딱 3년 하고 참. 만기 출소가 아닌 가석방에. 예, 2년 빼고 가석방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올리비아를 나오니까 뜨거운 사랑을 나눴겠지 둘이. 참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야 저기 내가 있던 지역에서 내가 좀 소문이 이상하게 났으니까 딴 데 가자 그래갖고요. 그 프랑스 중부에 요온이라는 주가 있어요. 이 요온주로 둘이 이사를 갑니다. 아 이게 그 여자야? 예, 이 당시 사진입니다. 마귀같이 생겼네. 씨. 예. 그래서 이거 요온으로 이사가서 요온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동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연쇄살인하는 이제 둘이 마귀 새끼 된 거예요 이제. 아씨.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도 범죄학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여기 범죄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범죄 심리학 유명해 프랑스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만약에 미셸이 올리비에를 안 만났다면 글쎄 이 정도까지는 안 갔겠지. 차는 강간범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올리비에 인연이 더 나쁜 것 같아. 예, 납치할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교수님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87년 나오자마자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출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월 11일 날 2달 만에 사고를 쳐. 그래갖고 이제 오세르에서 하교 중인 이자벨 라빌이라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거라. 그래갖고 이 미셸하고요 올리비에가 이것도 되게 기사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이니까 얘네가 나중에는요 승합차 같이 타고 와서 중간에 하이제킹 납치하는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올리비에 부인하고요 미셸하고 다른 차를 타고 가요. 그래갖고 올리비에는 승용차, 그다음에 미셸은 승합차 있죠. 주로 이제 납치 살인범들이 승합차 쓰잖아, 봉고차. 그래갖고 이제 올리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지금 얘기한 그 이자벨 라빌이라는 여기 사진 있어요, 여학생. 이 여학생한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차 몰고 가다가. 착하게 생겼잖아, 얘가. 그래가 뭐라냐, 야 아줌마가 어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데 너 이 동네 아이니 물어보니까 그 이자벨이라는 아이가 내 아줌마 여기 살아요 그랬더니 너 어차피 저기 하교하는 것 같은데 내가 태워다 아줌마가 전형적인 거잖아 이거.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았다며. 이거 뭐 이거 많았잖아 처음에. 80년대에 태워다 줄 테니까 같이 갈까 그랬더니 네 그러게 탄 거예요 착한 애가. 그러고서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으슥한 데까지 쭉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요. 고장났어 이제. 그렇지 그거예요. 네. 야 어떡하지 아줌마 차가 고장났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머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승합차가 쑥 나와. 문 딱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이제 남녀가 애를 밀어넣은 거예요 승합차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로포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에다 대면 그걸로 마취시켜 버려요. 실신하게 한 다음에 생시르 콜롱이라는 지역에 집을 하나 구했었나 봐요. 여기에 라비를 데리고 가서요. 몸을 결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심한 성폭행 마구잡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졸라 살해하는 것까지 진행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 불쌍하게 당했어요, 얘기가. 그런 악마 새끼들이 예.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셸하고 이 올리비에 부부가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교수님 뭐 아시겠지만 그 이쪽 그 아르덴 지역이나 이쪽이요 그 멧돼지하고요 야생동물이 이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파묻고 나면요 이게 이게 나온대 뼈가 다시 파제껴서. 그러니까 얘네가 그게 겁이 나는 거라. 그래갖고 그 지역의 근처에 안 쓰는 우물이 있죠. 되게 오래된 우물이 있었대요. 그런 데다가 던져버리구나. 그래갖고 그 우물에다가 넣었는데 이 우물이 30m가 깊이였대요 당시에. 30m에 넣었는데 그걸 누가 파겠어. 그렇죠. 19년 후에 발견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2006년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 7월 11일에 발견됐는데 안 쓰는 우물이다 보니까 물이 말라갖고요. 시즌 떨어지는 물이 있었는데 그 위로 흙이 막 쌓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한 30m 이상 봤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겨우 찾아냅니다. 채굴 작업했대 거의. 딱하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두 번째 이제 하는데 두 번째 사건을 하면서 얘네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88년 3월에요. 이 미셸이요.
파리다 아미슈라는 여성하고 연락을 해요. 30살인데. 30살 먹은. 근데 누가 연락을 했냐? 미셸인 남편 얘가 범인이 연락한 게 아니고 파리다 아미슈라는 여성 30살짜리 여성이 연락 온 거예요. 거꾸로 전화가 와서. 미셸한테? 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기요 제 남편이요. 아저씨 만나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날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아니 알잖아요. 저희 남편 방에 있는 장 피에르 엘구아르크라는 남성이에요. 이게 장 피에르 엘구아르크인데 남편이에요. 지금 파리다 아미슈라는 여성이에요. 얘가 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요. 같은 감방에 있던 애야. 빵동기야? 예, 빵동기예요. 근데 빵동기가 얘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상태인 거라 연락 당시에. 그래서 지 마누라한테 미셸 만나보라고 뭐 부탁하라고 시켰구나. 예. 그래갖고 아니 당신 남편 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그랬더니 아저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대요. 좀 만나줘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장 피에르 엘구아르크가요. 프랑스의 유명한 조폭에 소속돼 있는 은행강도 조직에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이제 무장강도 있잖아. 이걸 하는데 얘네가 금고를 턴 거야. 이 남편이. 금고를. 근데 교수님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면 그 언론마다 차이 있는데 금괴하고요. 금하고 그 당시 시가 100억 원씩 들어요. 어마무시하다. 근데 문제 뭐냐? 이 장피에르가 잡혀갔잖아요. 그럼 다 금을 못 찾았어. 압수했을 거 아니야. 금을 못 찾았어. 숨겼구나 이 새끼가. 네. 그걸 못 찾았다는 경찰이? 네, 죽어도 못 찾은 거라. 안 부른 거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조직이 조직범죄단 속이었잖아요. 그 중에 중간 보스 하나 죽었는데 그 즈음에요. 은행 강도할 때 그 무덤의 관에다가 시체를 끄집어내고 거기다 금괴하고 금을 다 집어넣은 거라. 환장하겠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갖고 이 아미슈라는 부인이 그 장피에르 부인이 찾아와서 아저씨 우리 남편이요 파리 외곽에 공동묘지에다가 뭘 하나 묻었는데 그걸 당신이 파줘야 되겠다. 내가 여자 혼자라 못 판다. 그리고 그 석판으로 했대. 뭘 못 들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돌로 있잖아요. 무덤을 덮어갖고 들지도 못한대. 그게 그 100억 원어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믿으니까 장피에르가 부인 아미슈한테 야 그 미셸하고 얘기해서 돈 좀 주고 금 파와라 이렇게 한 거라. 참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래가 파리에요. 몽테라니엔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 실제 간 거예요. 팠는데 진짜 금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뭐야 영화네 영화. 예,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괴가 나왔고요. 그 중에 50만 프랑이면 그다음 큰 돈이라네요. 50만 프랑을 또 사례금으로 받아요. 그럼 됐잖아. 받고 나머지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아미슈 집 있잖아요. 그걸 다 옮겨줘요. 그랬는데 잘못하면 이제 아미슈 죽는다 이제. 그래가 교수님 천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셸이 집에 왔는데 오니까 저걸 왜 쟤네 집에 다 갖다 놓지? 그 맞아.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그럼.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펌프지라는 예편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교수님 88년 3월에 이걸 금괴를 캐냈고요. 참. 한 달이 지난 4월 12일 날이요. 브루니아하고 부인이 올리비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셸하고 올리비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미슈한테. 해서 야 잠깐 집에 좀 나올래?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뭐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저씨 믿을만하니까 나갈게요. 나온 거라. 나오자마자 승합차에 납치해갖고요. 아이고 내가 진짜. 그렇죠. 영화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 아미슈 얘도 돌대가리네. 예. 그래서 클레어 본테인 앵 이벨린이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요. 데려간 다음에 목졸라 살해하고서는 그냥 숲에다 안매장해 버립니다. 이제 그 몸치로 갈 일이 남았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미슈가 가족이 없었대요.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 무주공산인 거라.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 두 부부가 100억대의 그 금하고 금괴하고 그 싹 쓸어갖고 나와요. 그 나온 다음에 이걸 이제 현금화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돈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성 이름이 샤토우예요. 우리 뭐 샤토 이렇게 많이 하죠. 그 포도주 할 때 그거예요. 샤토 이 성 실제 사진이에요, 교수님. 이걸 120만 달러에 고성을 구입합니다. 와 이제 아주 가부됐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말이 100억이지 지금 돈으로 하면 1000억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성 하나 사고 성을 통째로 사버리는. 네, 통째로 사고 이때부터 얘네가 본격적으로 성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얘네 둘이 잡히고 나서 지금 아까 그 아미슈 있잖아요.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수사는 했는데 시신을 끝내 못 찾아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둘이 죽였다고는 인정을 했는데 유죄 판결까지는 안 납니다. 이미 그 부탁하는 순간 죽은 목숨이지 그게. 교수님 봐도 그렇죠. 아이고 바보지 이게 참.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제가 또 웃긴 얘기가 됐거든요.
장피에르 엘구아르크라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시키긴 했는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부인이 어디다 묻어서 물어보고 남편 몰래 파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면 내 빵 갈 때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장피에르 엘구아르크가 나중에 출소했을 거 아니에요. 출소하고 나면 보복을 했어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었어야 됐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부인이 단독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와요. 1988년 8월입니다. 미셸 마누라. 예, 올리비에가 임신을 해요. 예, 그래서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8월에 임신했는데 임신 초기죠. 아기 씨가 잉태됐고. 예, 8월 3일 날 샬롱 앙 상파뉴라는 지역의 슈퍼마켓에 방문을 했는데 해필 거기 그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또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살인데 파비엔 루루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때도 똑같이 이 두 부부가 같이 접근해요. 뭐라냐면 저희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가씨 우리 이제 병원 좀 알려줄래요? 그랬더니 이 또 착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그 루루아가 그럼 제가 병원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같이 좀 타고 갈래요? 내가 저 식사로 대접할게 이렇게 한 거라. 이게 동승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바로 이제 마취제로 이제 마취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큰 프랑스 군부대가 있었대요. 근처에 숲에 가갖고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폭행을 할 때 이때부터 변태성이 나오는데 부인인 올리비아한테 미셸이 그래요. 야, 이 성관계 할 때 같이 좀 네가 좀 도와라 참여하자 그랬더니 올리비아가 그랬대요. 내가 잡아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인간아. 그건 안 해. 난 그것까지 못하겠다. 나도 여자인데 이렇게 해요. 그때 빠져나가고 나서는 목졸라 하는 게 복잡하니까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가슴에 총 3발을 쏘고 죽여요. 아이고. 그리고 또 묻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9년으로 넘어가요, 교수님. 1989년 1월인데 그 잔 마리 데라모라는 여성을요 기차 안에서 만나요. 가는 기차 안에서. 기차. 네, 미셸이. 그러니까 미셸이 뭐 자기 일 보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잔 마리 데라모라는 여성, 22살의 여성이 같은 이제 좌석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착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미셸이 말을 건 거라. 그러니까 말을 걸어갖고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다가요. 원래 수녀원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수녀구만 수녀. 예, 샤르빌에 있는 수녀원으로 지금 복귀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미셸이 꼬신 거라. 뭐냐, 너 다음에 휴가 나올 때 아저씨한테 편지를 하거나 전화해. 그러면 내 와이프하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미셸이 얘를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약속 잡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수녀원에 있으니까요. 수녀 이제 예비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 예비 과정이면 이제 뭐냐면 소위 말 처녀성 이제 그렇지. 상해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녀원에서 예비 수녀 과정을 거친다면 얘가 성관계 한 번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럼 나한테 좋은 먹거리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약속을 한 게 1989년 3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있다 만나는데 기차역 헤어진 기차역 앞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갖고 미셸 집으로 데려가요. 데려가고 그냥 저녁 식사도 하고 집에 데려다 줄게. 그 수녀원까지 데려다 줄게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때는 성에서 살 거 아니야. 그죠. 그 후. 예, 그걸 데려온 거죠. 그래서 집에 간 다음에 그 이제 물어봐요. 밥 먹다가 그 데라모라는 여성한테 야, 너 저기 그 수녀원에 살니까 전에 남자랑 잔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데라모가 크크크 웃으면서 저 아저씨 저요 수녀하려고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제가 수녀원에서 그냥 기거하면서 이렇게 신학 같은 거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참. 휴가 나올 때마다 자는 애 있어요. 이렇게 이 새끼 열받았겠네. 약이 올랐지. 잘못 집었네. 한 달씩 2달씩이나 기다려.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그 이때부터 데라모를 막 미친 듯이 패요. 그래서 이전까지 범행에서는 그 피해자를 두드려 팬 적 없어요. 그냥 바로 마취시키고 목졸라 살해하거나 성폭행하고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뒤지게 패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덤빌 거 아니에요. 얘도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제 올리비에까지 부인까지 해갖고 2대1로 격투가 발생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압을 한 다음에 온몸을 묶은 다음에 그냥 성폭행 해버리고요. 목을 졸아 살해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 샤토우 성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성 그 앞에 정원이 큰 거 있거든요. 예, 거기 매장지가 됐구만. 예, 거기다 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요. 1989년 7월이 되는데 이게 교수님 89년 1월 이게 3월 사건이죠. 이때 이제 얘네가 동거 관계였어요. 사실은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나니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그 벨기에로 넘어다니기 시작을 해요. 얘네 생각 입장에서는 프랑스 자꾸 사람을 죽이니까 이거 꼬리가 열면 밟히니까 국경 넘어가서 사고 치자 그래갖고 이제 벨기에로 넘어가는데 거리뛰기 하는 거예요. 생베르베라는 지역으로 가서요. 그 집을 하나 또 사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은 많잖아. 예.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과정에서 12살이던 벨기에 소년인데 엘리자베스 브리쉐라는 아이가 또 걸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얘를 본 거예요. 봤는데 딱 찍은 거야. 먹잇감이. 네, 딱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집 앞에서요 계속 기다렸대요. 걔 나올 때까지. 납치하려고.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오후 7시경에 엄마 심부름을 하러 브루시가 나온 거예요. 뭐 동네 가게 가서 뭐 사오라고 그랬겠죠. 하긴 시대 보니까. 네. 나오자마자 이제 그때요. 이거 골 때린 게 부인도 있었고 당시 현장에요. 1살짜리 애도 있었어요. 아들도. 그래서 가서 뭐라냐? 우리 1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아픈데 우리 학생 이 근처에 병원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 프랑스에 가서 여기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아저씨가 살해할게 그러니까 차를 또 타요. 탔다가 그냥 바로. 네. 또 예, 마취시키고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이제 벨기에 구한 집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친구를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는데 엘리자베스 브리셀 데려갔는데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더니 그러니까 생리 중인 거라. 그래갖고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처녀성 따지고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결한 상태에서 얘랑은 성관계할 수 없다. 자기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 자식이. 그래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올리비아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얘 지금 빨리 다 씻겨놔. 깨끗하게 이리지랄합니다. 또 올리비아 웃겨요. 그래갖고 애를 묶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욕죄다 물 받아갖고요. 이 생식기 속까지 손가락 넣어서 다 씻어냈대요. 이게 다 진술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샤토우성 있잖아요. 일로 애를 끌고 가갖고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를 진행하는데 이 아이가 잘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목을 졸라도 안 죽으니까 얘가 힘이 빠진 거라. 얘가 체구가 작거든. 그래갖고 미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올리비아한테 어떡할까 그랬더니 봉지 쓰지 뭐 이렇게 한 거야. 이 두 미친년은. 아 비닐봉지 뒤집어 씌웠다고? 네. 그래 비닐봉지 넣고 묶어가지고 질식사 시켜버려요. 아 너무 나쁜 놈들이야. 이런 거 사용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아까 그 데라모라고 아까 수녀원에 살던 그러니까 그 견습생 하나 죽었잖아요. 묻었잖아. 그 옆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 정원이 이제 매장지 된다고. 네, 정확하셔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프랑스하고 틀린 게 아까 프랑스 교수님 실종되고 나서 경찰이 몰라. 모르는데 벨기에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또 벨기에 저번에 교수님 뒷두루 아시죠? 뒷두루. 그때가 요 사건이에요. 얘네 같이 뒷두루가 또 용의자 군에 맨날 올라가겠네. 요때 설칠 때예요. 그래서 벨기에 경찰 눈 시뻘게 가지고 좀 난리가 난 상태였는데 애가 하나 사라진 거야. 사라지니까 벨기에 경찰이 뭔 일이라고 대대적으로 막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고절인 게 뒷두루가 뒤집어 써요. 그래서 이제 뒷두루 이제 아시니까. 그러니까 벨기에 경찰이 못 찾으니까 야 어떡하지 하다가 야 씨 뒷두루가 했다고 그래갖고 밀어붙였구나. 네, 밀어빵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체포된 이후에 뒷두루가 이거는 교수님 제가 그때 너무 길어지니까 말 안 했는데 뒷두루가 억울한 살인 사건에 뒤집어쓴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지가 한 적도 없는데. 그 새끼한테 몰빵한 거야. 네. 그래서 뒷두루가 그때요. 특히 지금 이 아이 사건 있잖아요. 브리시 사건 관련해서 팔짝팔짝 떴대요. 왜? 난 거기 간 적이 없어요. 난 세르베라는 지역에 간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그랬더니 지랄 네가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잡히고 나서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샤또 이 성에서 주로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브리시에 데라모. 예, 예.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파가지고 브리시하고 데라모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 뒷두루는 이제 그때 혐의 벗는구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뒤에도 많은데 교수님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주요 사건만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때려갖고 한 20개 정도는 한 거로 보여져요. 아이고야. 그래서 실종인데 시체도 못 찾은 피해자 사진 아예 해놨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실종 아이들 있잖아요. 사진들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럼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해갖고 잡은 애가 도망가서 잡혔다고. 맞아. 그게 정확해요. 그게 2003년 6월입니다. 그래갖고 미셸이 벨기에 시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리 아상시옹이라는 여자애 당시 13세예요. 얘를 노린 거예요. 아상시옹을.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접근해갖고 납치까지는 했어. 그래갖고 차를 태워갖고 이제 마취시키려고 했는데 마취시키려는 과정에서 얘가 좀 힘이 셌대요. 얘가 연혈푼데도 확 밀쳐버린 거야. 그때 아까 내떼버렸구나. 미셸이 60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발라당 잡아잡고만 이 새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게 밀린 거야. 그리고 얘가 튀는데 도망가면서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똘똘하냐면 다른 데서는 뭐 CCTV 촬영해서 봤네 어쩌네 그러는데 애가 번호판을 왜 써요?
예, 왜 얘가 똘똘하네요. 뛰면서도요 봤대요 번호를. 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일단 우리는 말하면 파출소 지구대 가서 신고했고 제가 어떤 아저씨 봤는데요. 노인인데 나 납치하려고 그랬고요. 그 아저씨 번호가 이거예요. 바로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벨기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쿠야 하고서 이제 차량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했더니 뭐 뻔하지 뭐 62세인 이 나이 많죠. 미셸이 얘가 이제 그 차준 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벨기에 경찰도 긴가민가 했는데 일단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범인인 게 확실한 거라. 처음엔 긴가민가 했대요. 왜? 차 누가 훔쳐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집에 가고 우당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벨기에 경찰이 전에 교수님 계속 실수했잖아요. 집에 갔는데도 그때 비디오 테이프도 안 보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땐 바뀌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압수를 해요. 압수액을. 예, 압수액을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갔더니 애들 묶는 밴드, 그다음에 고문 도구,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피가 묻은 천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그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취제 막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벨기에 경찰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냥 확 잡아. 교육을 받은 상태니까 이 새끼 그 아동 납치범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있잖아요. 일단 개권은 맞잖아요. 마지막에 좀 아상시험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유 없다 그래갖고 잡아들여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예편내는 부인은 뭐 얘가 계속 묵비권 행사하니까 나 혼자 한 거예요. 그 당시 범행할 때도 혼자 했거든. 같이 부인 안 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잡아왔는데 느낌에는 부인도 뭐가 아는 것 같은 거라. 근데 주범인 건 몰랐대요 당시에 벨기에 경찰이. 그런데 이제 부인을 불러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소환 조사해도 얘 아무 말 안 해. 거기다 좀 들어간 미셸도 난 몰라요. 그리고 나 혼자 했어요. 범행을 했다면 나 혼자 한 거니까 부인 건들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부인은 그래도 안 잡혀와야지 자기 옥바라지하고 나갈 때 어떻게 수습이 될 거 아니에요. 애도 길러야 되잖아.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경찰이 약에 올라가지고 그래 네가 죽나 우리가 죽나 해보자 그래갖고요. 이때 대조적으로 투입합니다. 투입을 해갖고 무려 12달 동안 있잖아요. 얘와 관련된 이동경 동선에 그 실종된 애들 있죠. 교수님 항상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동선에 따라서 맞춰보라고. 얘네가 이거래요. 했던 애들이 막 4명이 막 나오는 거야. 나오니까 야 이거 얘기가 보통 일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자우자 미셸은 안 뿌니까 올리베를 공략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올리베이 조졌구나. 네, 그래갖고 올리베한테 불러다 놓고서는 야 우리가 조사했는데 너네 산대마다 이렇게 없어졌고 너네 벤을 봤다는 승합차를 봤다는 사람이 많아. 너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올리베가 무너져요. 1년 만에. 특히요 이제 벨기에 경찰이 잘한 게 2년 버텼으면 여기도 엄청 버티네요. 얘 즐기는 애들이야. 이게 자료 보니까 교수님 경찰이요 스파이 있잖아요 감시하듯이 4-5명이 붙어갖고요. 그러니까. 올리비에가 사회활동을 못했대요.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불어 자식아 네 남편 얘기해. 그랬더니 그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러고서는 집 빼놓고 쏙 빼놓고 부인이 남편이 했다 그런 거예요. 아예 대놓고 진술해요. 그래갖고 10명 이상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편인 미셸이 10명 이상의 여자와 성인 여성을 1987년도부터 남치 강간 살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는 지가 한 건 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따가 저는 목격만 해서 따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들고 가고 이제 미셸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야, 네 와이프가 다 불었어 이 새끼야. 시차별로 다 불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애도 열받은 거라. 그때 애도 꼈어요. 그 미친년 걔가 애들 잡아왔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래갖고 그때 구속이 돼요. 그게 죄수의 딜레마야. 네, 죄수의 딜레마 딱 정통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사체 찾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찾긴 찾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찾는 과정에서 그 이제 벨기에에서 4건의 사체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문원 넘겨달라고 넘겨갖고 3건의 그 사체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 당시요 유럽 법원이요 그 교수님 사체 없는 그 살인 사건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한대요. 우리나라도 그 인정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받기 전까지 그 미셸이 부른 게 뭐냐면 8명의 여성은 내가 죽였다. 그리고 1명의 남성을 내가 살해했다. 사실은 그 부인이 모르는 게 있는데 남자도 1명 죽였다 그래갖고 총 9명을 자백을 합니다. 특히 그 남자 1명 있잖아요. 이거는 1980년대인데 일자는 특정할 수가 없는데 강도할 목적으로 총을 들고 가서요.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안 내니까 총으로 쏴 죽이고 어디에 갖다 버렸대요. 근데 이제 경찰이 찾으려고 했더니 시체를 못 찾은 거지. 이게 20년이 지나가지고. 무죄 떨어졌
예, 이건 이제 넘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에서 실종된 4명 희생자 확보했고요. 프랑스 경찰이 사법 공조를 요청해요, 공식적으로. 야, 우리도 좀 수사 좀 하자. 그러니까 벨기에 법무장관하고 프랑스 법무장관이 만나요.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프랑스 법무장관이 너네 나라 어떻게 가축 민족 아니야? 우리 프랑스가 쓰는데 좀 넘겨줘라. 우리 재판할게 그래가지고 추가 수사 및 재판에 대해서 프랑스 법원으로 관할 걸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과정에서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두 부부가 수갑도 안 차고 걸어다니잖아. 이때 협조적으로 했대요. 그래갖고 시신 찾는 현장에서요, 밥 먹고 도시락 먹으면서 계속 같이 찾았대요. 예. 왜 그걸 사체 찾아야 정리가 되니까. 그 2년 동안 수색을 했답니다. 사체를. 그래서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찰과 같이 밥 먹으면서 사체를 찾았고요. 4명 중에 3명을 찾아내는 게 협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법원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 게 2008년도 3월 27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진행이 된 2달 진행이 됐는데, 이 당시 이제 샤를빌 메지에르 중교도소의 두 부부가 수감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8건의 기소 내용 중에 사체 나온 7건만 인정하자 이래가지고 두 부부한테 종신형이 선고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종신형도요, 사형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교수님 종신형이 등급이 생겼대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지. 예, 그래서 일단 미셸은 주범이기 때문에 넌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됐고요. 올리비에는 최소 28년 이상 수용 이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에이씨, 2년 똑같은 년인데. 그게 이제 교수님이 이게 또 알아보니까 사실상 이게 28년형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종신형이지 28년 그러니까. 이후에 언제든지 가석방할 수 있잖아요. 그 28년 되면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28년형 받다 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유족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왜? 이것들이 강도지대 갖고 떼돈 벌어 갖고 저짓거리하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게 집어넣는 걸로 해결되냐? 그 자식들은 또 떵떵거리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으로 다 뺏어야 해. 그렇죠. 그래갖고 프랑스 법원이 야 그거 합리적이다 그래갖고요, 150만 유로의 강제 집행을 이행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50만 원 달러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압수해갖고 피해 보상금으로 프랑스 법원에서 유족에게 다 지급해 줍니다. 거의 재산 다 뜯겼대요. 이것도 이제 거지 됐네. 네, 거지 된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이제 이 두 부가 완전히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산 다 뺏겼지. 희망 없지 이제. 가석방 나오니까 항소를 안 했대요. 아 여기서 그냥 형 살게요.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 이후 상황이 웃겨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둘 다 이제 정신형 받았잖아요. 했는데 그 프로니아하고 이제 올리비아하고 같은 교도소에 넣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아 찢어요 원래. 아 그래요, 그게? 아 그리고 남녀 교도소 다르잖아. 네, 분리소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프로니에는 샬롱 앙 쌍파뉴로라는 중교도소로 넘어가고요. 올리비의 부인은 발랑시행 교도소, 여기도 중교도소로 넘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한 명의 추가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해요. 잡아넣어놓고 이제 계속 수사는 하는 거니까. 근데 한 명에 대해서 사체가 발견됐고 미셸이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자백은 했거든요. 이게 입증돼 갖고 2018년에 추가로 재판을 받아요. 어떤 추가 기소. 얘한테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종신 한 번 더 받아야지. 더블 종신형이? 예, 그래 더블 종신형을 받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참네. 그러고 나서 더블 종신형을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이 미셸이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요. 이때 초기 치매 증상이 왔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너무 안 좋아갖고 거의 시한부인생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2월달에요. 그 경찰들을 불러요. 교도소 불러갖고, 예, 내가 오쉐르 지역에서 1988년 7월달에 18세 장애 여자, 지적 장애가 가진 애인데 얘를 내가 살해했고요. 그 애의 이름이 마리 앙젤 도메스라는 여자아이인데 이름도 정확합니다 얘기하고요. 90년 5월 20일 날 영국인이 하나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미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 교환학생 아시죠? 아이고. 교환학생으로 프랑스 가서 학점반으로 온 대학생이에요. 되게 불쌍한 애인데 조안나 페리시에라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걸려갖고 또 죽어요. 그걸 제가 부른 거야? 예, 이걸 2개 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어요. 2020년 3월에는요, 그 2003년 1월 달에 게르만테스 지역에서 사라진 그 9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이 아이 이름 유명해요. 에스텔 무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자살했다 자백을 해요. 참나.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에 경찰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래 그랬더니 아 내가 지금 인생 뭐 막판인데 뭐 다 얘기하고 가야 되잖냐고.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죄 교수님 이런 케이스가 흔치 않잖아요. 여죄를 다 불어요. 불었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인이 펄쩍 뛰고 난리 난 거예요. 왜?
얘가 아까 28년 받았잖아요. 얘는 28년 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계속 더 쌓이게 생겼잖아. 이 세 건 다 같이 한 거잖아. 그게 불어버리니까 갑자기 올리비에가 저 미친놈 뭐 하는 소리냐고 이렇게 된 거라. 근데 웃기는 건요. 이렇게 불고 나서요. 다음해인 2021년 5월 10일 날 죽어버려요. 다 불고. 쟤는 불고 뒤져버리네. 예. 그래서 심장병이 있었는데 심장 기능이 따로 떨어지면서 병원으로 파리 외곽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호흡 곤란 있죠. 이걸로 자연사합니다. 새끼 너무 편하게 뒤졌네. 편하게 죽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파편은 이제 부인한테 튄 거라. 그러네. 그래갖고 2023년 11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미셸이 죽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야 죽은 애 죽은 애고 재판은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부인이 벙쪄가지고 제가 뭘 잡으랬는데 그랬더니 새 죽였다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 나온 거야? 네. 근데 이제 시신을 찾았는데 아까 처음에 두 명 얘기한 거 이건 다 나왔는데 마지막 아이 9살짜리 있죠. 못 찾았네. 에스텔 무정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시신은 두 건을 찾았으니까 너 이거에 대해서 너 재판하자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이게 그 재판 때 그 벙찐 얼굴에 이게 아까 사진 있잖아요. 불 뚫려나가고 앞에 불만이 잔뜩 있는데? 예, 불었잖아요. 이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야 너 미안한데 너도 종신형 2바퀴다 이래갖고요. 종신형 2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현재도 대박이죠. 드라마네 드라마. 영화 소재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부인이 지금 재소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경찰에서 계속 올리비아를 만나고 있대요. 만나갖고 너도 네 남편같이 불어. 네 남편 다 안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불어봐 좀. 모른다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실종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부 이제 구독자님들이 정리 좀 해주고 끝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그 미셸이 있잖아요. 성 경험이 없는 여성만을 노려다 처녀성 노리는 네, 처녀성을 노리다 보니까 이런 연쇄살인으로 갔다 분석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신분이나 범행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얘는 휴지기를 두기보다는 벨기에하고 프랑스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역 변경한 거죠. 네,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거리뛰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형님 그 메뚜기 뛰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쪽에서 그걸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천재 그 부인인 올리비에가요 남편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죽였나 진짜 전 남편 죽여줬나? 예? 안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계약 조건이 안 맞는데 안 만나도 그냥 해준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셸 있잖아요. 남자를 죽일 정도의 용기나 용맹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포획 단계에서도 지가 안 나타났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교수님 검거될 당시 아이 안에 놓친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 올리비에가 없었거든. 있었으면 잘 갚혔지. 근데 올리비에가 왜 없었냐면 이제 나이 처먹었는데 그만하자 이렇게 한 걸로 보여요. 뭘 하냐 그러니까 그래 너 안 가면 나 혼자 가려고 그러다가 사고 터져갖고 이제 걸린 거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미셸이요 범죄 진행에 대해서 프랑스 범죄 심리학자들이 직접 만나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범죄 지능으로는 거의 A급 범죄 지능을 가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평상시에 보면 그 눈이 이렇게 풀려있는 상태로 이루고 있었대요. 연기한 거래요. 남이 그냥 쪼다로 보라고 그런 거지. 예, 연기한 거래요. 그리고 별 볼일 없는 놈이라는 거죠. 재판장에서 말도요 엄청나게 또렷하게 갖고 당시 충격받았대요. 아는 사람들이 왜 제가 저렇게 말을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눌한 말투조차도요 자기가 좀 모자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평생 연기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을 얻으려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 미셸을요 신고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교수님 뭐 거동수상자 막 신고하잖아요. 동네에 시끄러우면. 근데 뭐 돈 잘 쓰고 뭐 부자인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 정말 지역 사회를 해서 자선사업다고 열심히 잘. 그러니까 그렇겠지. 네, 그게 상황이겠지. 진짜. 야 오늘 이거는 이제 영화인데 진짜 그 말을 캐내질 않나. 네. 오늘은 쉬운 7번째 우리 염 교수가 진행하는 해외 연쇄살인 사건인데 프랑스 범죄자입니다. 미셸 푸르니레. 네. 아르덴 숲의 오거 그러니까 도깨비. 네. 아르덴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9명으로 기소돼서 종신형 받고 죽어버린. 7명으로 기소됐고 2명은 추가로 이제 인정은 됐고요. 그 마누라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예. 유인해주고 제압하는 역할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교수님 25명까지 죽이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참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런 놈들이 저 천수를 누리고 간다는 건 정말 이게 하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중환자실에서도 집중치료까지 해줬대 살라고. 근데 죽었대. 예.
오늘 염 교수님 장시간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